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리아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담은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길 추천해 볼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비행기 한 대가 세 대와 충돌해서 두 엔진이 모두 멈추는 치명적인 사고를 겪고 그 절박한 순간 이 기장은 허드슨 강 위에 기적처럼 비행기를 착수시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 전원 생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이 사건은 이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허드슨 강은 17세기 위대한 항해사 헨리 허드슨의 이름을 따서 허드슨 강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이 강을 그가 발견했거든요. 그럼 헨리 허드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그 놀랍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을 대표하는 강 중 하나인 허드슨 강은 뉴욕이 세계적인 무역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뉴욕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죠. 헨리 허드슨, 이 사람은 영국 출신으로 당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 탐험 의뢰를 받을 정도로 항해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1611년 허드슨은 영국의 지원을 받아 캐나다 북부에 있는 거대한 바다 같은 만, 훗날 허드슨만이라고 불리게 되는 지역을 탐사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참고로 허드슨만이랑 허드슨 강은 다릅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듯 허드슨만은 캐나다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 있고요. 허드슨 강은 미국 뉴욕주를 중심으로 흐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는 디스커버리호라는 55톤급의 배를 타고 허드슨만으로 출항을 했고 수개월에 걸친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영국 해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귀한 소식에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어요. 또 정부와 국민 모두 대형 항해 임무의 성공을 기대하며 기쁨에 찼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허드슨이 선장으로 이끈 항해였는데 정작 배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 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와 함께 항해했던 어린 아들과 몇몇 선원들 역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왕실 관리들, 그리고 항해를 후원했던 귀족들과 상인들은 모두들 충격에 빠졌죠. 허드슨은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이 막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선원들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아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침묵은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고 정부는 곧바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선장실과 배 곳곳에서 핏자국과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선원들과 허드슨 사이에 갈등이 암시되어 있었고 정부는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의심했죠. 당시 영국에서 살인죄는 교수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기 때문에 돌아온 선원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선원들은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허드슨을 죽인 게 아니라요. 그냥 작은 배에 그를 태워서 바다에 버리고 왔어요. 라는 겁니다. 즉, 허드슨은 탐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아들과 일부 지지자들과 함께 미지의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진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왜 이 탐사를 했는지부터 알려드리면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중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와의 무역을 위해서 새로운 해상 항로 개척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어요. 동아시아 제품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항로 확보는 국가 경제의 핵심 전략이었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미 두 가지 해상 항로를 개발해서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던 항로 중 첫 번째는 콜럼버스 항로예요. 서쪽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고요. 두 번째는 바스코다 가마 항로인데 아프리카를 돌아 아시아로 가는 남쪽 항로였죠.
하지만 이 두 나라가 항로 정보를 철저히 숨기고 독점했기 때문에 영국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북쪽 항로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북쪽 항로 탐사 중책을 맡은 인물이 바로 헨리 허드슨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4차례에 걸쳐 항해를 떠났고 그중 한 번은 네덜란드를 위해서도 탐사를 수행했죠. 허드슨의 실력을 눈여겨본 영국은 그가 다른 나라와 계약하지 못하게 탐험 독점권을 걸 정도로 중요 인물로 여겼습니다. 1610년 4월 17일 그는 자신의 마지막 항해가 될 줄도 모른 채 디스커버리호에 올라탔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잠시 정박한 후 험난한 급류로 가득한 허드슨 해협을 통과해서 허드슨만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곳은 막다른 길이었고 이들은 혹독한 겨울 동안 얼어붙은 만에 갇히게 됩니다. 식량은 한정적이었고 추위는 살인적이었어요. 그 와중에 허드슨이 특정 선원들에게만 식량을 편애하면서 나눠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하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하자 선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결국 그의 명령에 반대하던 부선장과 헨리 그린을 중심으로 선장 반란이 일어났고 1611년 여름 허드슨과 그의 아들 일부 지지자들을 쪽배어태어 바다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디스커버리호는 영국으로 귀환했죠. 자, 그럼 돌아온 선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될 위기였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반란죄로만 처벌받고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허드슨의 과거 행동에 대한 선원들의 증언과 그의 일치하는 보고서들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 허드슨은 과거 네덜란드와의 항해 계약을 어기고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무단 항해를 해서 결국 현재의 허드슨강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날의 허드슨강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는 계약 위반이었고 당시에도 무모한 행동으로 여겨졌어요. 이런 사례는 그가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규칙을 무시하는 고집센 인물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이 때문에 선원들의 반란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동정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란에도 일정 부분 정당성이 있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후 허드슨은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632년 또 다른 탐험대가 허드슨만을 탐사하던 중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허름한 오두막 하나만을 발견했을 뿐이었죠.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최후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